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AI발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SK증권의 조준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AI발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감, 거기에다가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다. 수익화는 과연 언제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AI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반도체에 긍정적이다라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이 양상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단 지난주까지 알파벳 그리고 이제 아마존까지 실적 나오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했는데 결국 확인한 거는 캐펙스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엄청나게 하겠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네.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은 사실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반응은 메타 빼고 다 안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자본 지출을 늘리는 건 반도체한테는 당연히 좋겠지만 이들 기업 측면에서는 사실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연간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네. 빅테크. 그럼 사실 그것도 되게 높은 숫자일 텐데 그거와 넘어서 자본 지출은 증가율이 한 6, 7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훼손이 되고 결국 AI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반도체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었는데 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 2위다 보니까 네. 상당히 지난주에는 큰 폭으로 흔들렸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게 흔들리는 거는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36에서 37%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르면은 사실 인덱스까지도 같이 오르는 건데 네.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거를 잊혀져 있었지만 이익 추정치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 속에서는 사실 떨어지는 거는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8, 90%가 상향 대단하죠.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됐다는 거고요. 사실 근데 가격은 2배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 사실 그렇게 치면은 뭐 이게 어쨌든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후행성은 당연히 지닐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이익 추정치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롱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또 설 연휴 이후에 25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어떨까요? 일단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살려준 분이 사실 젠슨 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 끝나고 실적 발표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 분위기를 해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미리 좀 재료를 쓴 경향이 네, 있겠죠. 미리 그러면은 얘기를 해서. 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한번 반영했다는 시장의 의견은 조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시장 센티먼트가 갑자기 더 추가적으로 엄청 세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나쁜 얘기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어느 시점까지는 사실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게 방점이었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돈 어떻게 벌 건데로 변했다면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넣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이야기 좀 나눠봤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분 셧다운이 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발표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연기돼서 또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 CPI도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중요도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실 시장 측면에서 이 지표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옛날에 한 2022년 이럴 때 대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 건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분명히 트렌드를 읽어야 될 게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고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또 해고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고용, 저해고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최근에 케빈 워시가 이제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분이 옛날에 어떤 좀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되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앞으로 온다 하면은 이게 너무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상반기에는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워시가 의장되고 나서는 한 두세 번 정도는 내려주는 거를 사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의장이 만약에 탄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쪽에서 추세가 지금 뭐 CPI가 이제 2% 후반대에서 안 내려온다 하면은 사실 인하 기대감도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사실 시장 입장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한 13조 원 넘게 또 네. 순매도를 했는데 그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성이었다라고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랑 같이 안 간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다른지 좀 됐는데 네. 지난주부터 또 다시 동조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분위기 안 좋은 게 우리나라도 좀 리스크 오프 심리로 작용을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한 9.7조 원 팔았습니다. 외국인. 네. 거기에 더해서 뭐 SK 스퀘어라던가 삼성전자 이제 우선주 이런 거 합치면은 10조 원이 넘는다는 건데,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익 추정치 꺾이기 전까지는 저는 되게 유리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비중 조절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추정치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좀 우호적인 수급 환경은 계속 이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통한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성만 가질 수 있다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안 돌아준다 하더라도 사실 가격 측면에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사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요. 네,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시장은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좋은 것은 또 1월 수출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는 또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일 데이터도 발표가 될 텐데 역시나 반도체 좋겠죠. 1월 달에 너무 역대급으로 높게 숫자가 나왔잖아요. 역대급이긴 네. 했죠. 예. 전년 대비 34% 수출이 네. 늘어났으니까 사실 일하면서 보기 쉽지 않은 숫자일 텐데, 지금 같은 추세는 어쨌든 사실 반도체가 훼손되냐 아니냐로 계속 귀결이 될 것 같고요. 훼손 안 됐다 하면은 계속 이런 추세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팔린다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주까지 우리가 또 빅테크들이 계속 지갑을 열 거라는 거를 이 자본 지출 계획을 통해서 재확인을 했다 하면은 2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또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업 일수는 적어서 이제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숫자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1일당 수출액으로 따지면은 사실 계속 역대급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는 여전히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아주 크게 흔들지는 또 않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시장이 그냥 자체적으로 워낙에 큰 폭으로 흔들려서인지 이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는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도 사실 관세가 15%에서 25%로 10%포인트가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 등장할 때가 사실 영향력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민감도가 떨어질 텐데 지금도 약간 그런 국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물론 불확실성이겠지만 불확실성이 상수가 되어버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런 노이즈들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막 이거를 지수가 급락으로 연결될 재료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없다면 훨씬 좋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은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장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를 키우는 요인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뭐 오늘도 사실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높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폭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연결고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뭐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엄청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일본에서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지금 다카이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 장중한 때 5.5%까지 상승 탄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급등 양상인데 예상보다는 또 엔화 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일본은 어떨까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추세 같은 경우에는 원화랑 엔화가 동조화된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걱정스러운 네.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 엔화 자체는 약세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화도 강하지는 못할 것 네. 같다라고 좀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일 것 같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재정 확장론자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장한다는 건 당연히 돈을 많이 찍어내서 쓴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있어서 걸림돌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그렇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십조 원 규모의 뭐 경기 부양 또는 감세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증시와 별개로 엔화는 약할 거라 그리고 실제로 엔화가 약한 거에 대해서 좀 수출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좀 식으로 약간 좀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엔화 약세가 좀 더 굉장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실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랑 다르게 우리나라가 막 중국 이런 것들이랑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질보다는 좀 싼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이 높다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반도체. 그래서 네. 뭐 AI 반도체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이런 건 사실 가격이 높든 말든 살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저가 우리나라 증시를 무너뜨릴 때까지 연결은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 이번 주를 보내고 나면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연휴 동안 휴장하는 증시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는데 네. 중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6거래일을 쉰다는 거면은 뭐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중국보다는 미국 쪽 이슈에 더 민감하게 그렇죠. 우리가 반응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3거래일을 쉬는 동안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장이 닫혀 있는 동안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조금 해놓는 게 이번 주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변동성이 큰 게 좋은 쪽으로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엄청 공격적으로 베팅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적주로 좀 압축해서 반도체가 아무래도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좀 중심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장이 닫혀 있는 동안에 나타난 변동성 자체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제한할 수 있으면서 시장이 만약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뭐 당연히 상존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에 필요한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조준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